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일단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슈퍼 듀오 매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집니다. 자, 먼저 수익률 대결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의 결과는 어떤지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1위 팀입니다. 누적 수익률이 지금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75.71%. 장이 좋지 않은데 이 팀에서 지금 추천한 종목들이 유독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태고사이언스부터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전체적으로 태고사이언스도 최근에 오름세고요. 텔콘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잔잔하게 가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30% 가까운 수익입니다. 에이프로젠 KIC 이 종목이 아직은 마이너스권이긴 한데 이 종목만 플러스권으로 본다면 전 종목 플러스의 누적 수익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죠. 2위 팀은 한만식 임천석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52.16%입니다. 종목별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죠. 신라젠부터 로보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팀도 고르게 수익률이 나오는 가운데 뉴프라이드가 지금 마이너스 9.8%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신라젠 같은 경우에 누적 수익률이 38%가 넘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7에서 12%로 안정적인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 팀, 2위 팀과 지금 한 9% 정도 차이가 납니다. 권홍섭, 이성배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43.34%입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대우조선해양부터 조이시티까지 있는데 보시다시피 대우조선해양은 30% 육박하는 수익률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넥스트 칩이 오늘 마이너스권으로 지금 살짝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죠. 김지훈, 오현진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13.78%의 누적 수익률입니다. 4종목 포트에 담겨 있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11.34, 로보스터는 8.42, 아이리버는 6.91% 수익입니다. 한화케미컬 최근에 지금 매수를 했는데 마이너스 2%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하는 최명성, 윤병호 스타팀입니다. 마이너스 12%의 누적 수익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2종목 수익, 3종목 하락입니다. 그리고 이 팀 같은 경우에는 IM텍의 손절에 지금 약간 뼈아프게 누적 수익률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화공영은 20%가 넘는 수익률 여전히 기록하고 있고요. 톱텍도 3.62%까지 수익률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광코데즈, 포스코 ICT는 마이너스입니다. 종목별 수익률 바로 나오고 있는데요. 한만식 대표부터 송동현 팀장까지 1위부터 5위까지 기록이 되고 있고요. 텔콘, 이화공영, 스튜디오 드래곤, 대우조선해양 1위는 신라젠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신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규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광산업, 두월산업, 한전 KPS, 한화손해보험, 웰크론, CJ 오쇼핑, 삼성중공업, 호텔신라, 한전 KPS, 두산엔진까지 모두 10종목입니다. 오늘전 1장 2부 슈퍼 듀오 매치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시간인데요. 진행되는 룰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0분이 출연을 하게 되고요. 요일별로 2분씩 출연합니다. 요일별로 2분씩 출연을 하는 이분들이 한 팀입니다. 팀플레이로 포트가 총 5개가 운영이 되게 되겠죠. 출연 요일에 따라 신규 종목 제시하고 편입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이 가운데 수익 실현이나 매도도 참여자가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단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의 종목, 그리고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대결, 포트 대결 이후에는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궁금하신 종목들은 하단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슈퍼듀오 매치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 시각 시황 점검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489포인트대입니다. 일단은 약보합권으로 지금 전환이 됐고요. 강보합, 약보합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2,490선대까지 거의 올라왔습니다. 일주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장 초반에 잠시 상승 흐름 보이나 했는데 이후에 하락 반전했고요. 하락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긴 한데 잘 보시면 뭐 거의 상승 쪽으로 가닥을 튼 상황입니다. 장 마칠 때쯤이면 빨간불 그래도 소폭이나마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일중 흐름들 보셨고 수급 주체 바로 만나봐야 되겠죠. 기관이 지금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11억 원 기관 매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가운데선 연기금이 지금 133억 원 순매수, 매수 물량 늘렸고요. 금융투자 투신도 매도 물량을 줄였습니다. 개인은 657억 원 사고요. 외국인이 512억 원 순매도하고 있다라고 집계가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93포인트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자 이제 코스닥 지수는 900포인트까지 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코스닥도 살펴보면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약세 흐름으로 전환이 됐다가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현 시각 상승 반전 완전하게 했고요. 893포인트 위로 계속해서 우상향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큰 변동은 없지만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더 늘었습니다. 392억 원대까지 외국인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도 218억 원 매수합니다. 기관은 453억 원 매도하는데 투신과 연기금이 64억 원, 89억 원 각각 순매수, 금융투자만이 314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068원 70전에 3원 30전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 오늘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에 박진희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도 뭐 혼조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오후에는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장 특징 짚어주시고요. 오후장 남은 전략 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이후에 좀 오늘 승고르기 접어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줄이면서 지수가 하락폭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시장 전반적인 특징은 이제 금융 섹터라든지 통신 섹터 같은 방어주 섹터주들이 좀 반등을 보이면서 그동안 시장 소외에서 일정 부분 좀 벗어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점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또한 코스닥 시장에서 본다라면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은 좀 각계 전투가 일어나면서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의 좀 변동성이 커지고 최근에 이제 유전자 섹터 이후에 지금도 줄기세포 쪽으로 수급이 이동을 하면서 바이오 섹터는 좀 움직임이 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 섹터주들, 화장품 면세점, 뭐 카지노 이런 부분들, 게임까지 다 아울러서 최근 초반에는 좀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반전을 하면서 낙폭을 줄이거나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게임 섹터와 콘텐츠 섹터 쪽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화장품 섹터와 함께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후장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시장이 뭐 절대적으로 관심이 없는 섹터는 뭐 건자재 섹터 쪽 하고요. 뭐 자동차 부품 섹터, 그다음에 뭐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SFA 같은 경우는 1,500억 수주를 받았는데도 450원밖에 못 오르고 있습니다. 이만큼 장비주 섹터 쪽도 좋지 못한 수급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원하는 섹터 쪽은 그래도 작년까지 좀 안 좋았지만 올해 좋아질 수 있는 섹터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좋았다가 올해부터 안 좋아지는 섹터 쪽은 피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뭐 그런 쪽에서 본다라면 중국 관련 섹터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게임과 엔터, 콘텐츠, 화장품 다 마찬가지라고 보이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개인적으로는 코스맥스의 흐름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OEM 섹터주들, 특히 뭐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안 되더라도 OEM 섹터 중에서 뭐 한국콜마, 코스맥스 등은 이차한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국에 들어가 있고요. 중국의 소비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OEM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절대 주가가 뭐 아주 싸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글로벌 업체들 대비해서는 비슷한 평균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라면은 향후에 남북 관계 개선과 중국 관계 개선 이어졌을 때 중국 쪽에서의 좀 추가적인 물량 확보라든지 또 중국의 혹은 전인대 이외 소비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좀 화장품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주가는
기관 쪽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 12만 원대에서 좀 바닥을 찍었습니다. 뭐 중요한 가격대 여기 14만 원 부근입니다. 오늘도 밀렸다가 다시 또 14만 원 부근으로 붙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가격 돌파된다라면은 적어도 16만 원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개인적으로 한 13만 5천 원 정도 오면 좋겠다 싶었는데 잘 안 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좀 보유하시는 게 좋겠고 신규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혹시라도 뭐 14만 원 이하권 13만 5천 원 부근에서 자리를 확실하게 잡게 된다라면은 저점에서 한번 나서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손절선은 타이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만 원 정도로 아주 짧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인 뭐 방향성은 나쁘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버신다라면은 긍정적인 수익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맥스 지금 조정이 만약에 조금만 더 온다면 바로 매수 타이밍이고 목표가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설릉역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익률 대결 함께하는 팀입니다. 윤병호 스타 최명성 소장 팀이고요. 5종목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화공영, 보광산업, 코데지 컴바인, 톱텍, 포스코 ICT.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마이너스 국면은 보광산업, 지금 포스코 ICT, 코데지 컴바인이고요. 이화공영과 톱텍은 수익이 나는데 이화공영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의 최명성 소장, 서울경제TV 윤병호 스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금요일팀, 어떻게 뭐 수익률 대결을 잘 펼쳐주고 계시긴 한데, IM택의 지금 손절이 좀 뼈아픈 상황이고요. 누적 수익률로는 지금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지만 5위입니다. 5위. 예. 웃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웃으시면서 좀 풀어드리려고.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한 종목씩 좀 종목을 리뷰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 소장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2주 늦게 출발했거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지금 1위 아니면 2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 이제 제가 그 이화공영을 계속 들고 있는데요. 이화공영은 이제 건축이나 토목, 전기, 정수 처리 시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건설업 특성상 이제 봄, 여름, 가을에 많이 이제 그 매출과 영업이 일어나고요. 또 이화공영은 6월달 그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어서 분명히 그 4대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은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서로 이제 잘하겠다. 이제 친환경 쪽으로 하겠다 하니까 분명히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잠깐 보시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바닥에서 바닥을 다지고 상승 추세인데 바닥 대비 한 35% 정도 수익이 났다가 이제 좀 조정하는 구간인데요. 이 조정 구간을 뚫으면은 주봉상 보시면은 향후 9,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수익률은 좀 늦게 가지만 여기서 또 많이 올라가면 한 번에 또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팁을 좀 드리자면요. 우리 시청자분들 들고 계신 분 계시면 매도가는 6,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6,000원이 깨지면은 바로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보광산업인데요. 보광산업도 대구 쪽에서 골재 사업이라든가 이런 이제 건설업에 관련된 이제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제 바닥권을 지지하고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광산업은 이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아주 월등한 회사고요. 또 그 골재 사업을 하는데 골재 사업 허가가 잘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한 기득권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그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종목도 보광산업도 이제 봄, 여름, 가을에 계속 매출과 영업이 늘어나는 건설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현재 그 차트 잠깐 설명드리시면 한 10% 정도 수익이 났다가 다시 조정 구간인데 상승과 하락을 한 후에 다시 치고 나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봄이니까 이제 차분히 들고 가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이제 코데지 컴바인인데요. 코데지 컴바인은 이제 섬유 의류 회사입니다. 그래서 코데지 컴바인이라는 이제 그 브랜드로 론칭한 이후 젊은 층의 이제 개성과 좀 세련된 스타일로 해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그 백화점이나 대리점, 홈쇼핑에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또 뭐 의류가 어떻습니까? 또 의류 특성상 이제 봄, 여름, 가을에 또 많이 팔리죠. 그래서 이 종목도 차트 보시면 앞에서
2,000원에 급등해서 더블을 갔네요. 한 3일 만에 더블을 갔고, 또 여기 이 부분에서 한 50% 상승 후 다시 이제 힘을 모으고 있는 구간인데요. 하루 이틀 좀 쉬어가는 구간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물론 이제 포트 다른 종목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제가 전에 설명드렸지만 46만 원짜리가 3,700원입니다. 그래서 150토막 난 주식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 한번 가면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세력주 그런 비슷한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들고 가고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 봄 이제 아주 날씨 좋습니다. 올 때 보니까 이제 꽃도 피어나고 하는데 차분히 좀 봄에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두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가 뭐 크진 않은데요. 금방 뭐 만회가 될 것이다 지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유 관점 저희가 유지를 하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나머지 두 종목 윤병호 스타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톱텍은 지금 상승 전환을 했네요. 그리고 약간 기조가 좋아진 것 같고요. 네.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금 움직임이 더딘 모습인데 예.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뭐 두 종목 다 좋은 종목이고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두 종목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장의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제 4차 산업의 어떤 근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공통 인수가 있긴 한데 한 종목씩 제가 지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톱텍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SK텔레콤에서도 탐낼 수 있는 그런 그 공장 자동화 설비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정책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2022년까지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공장 2만 개 지원 확대 뭐 이런 뉴스가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금액으로 따지면 약 3,300억 원 지원에 최대 수혜가 예상이 되는 두 종목 다 공이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주주 변동 내역을 자주 들여다보거든요. 어떤 종목을 기본적 분석을 할 때는. 근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그 주가 안정을 위한 자사주를 많이 매수도 하고 있고 그 많이 매수해놓은 그 자사주를 이용해서 그 임직원들의 보상용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그 수익을 내서 그 수익을 유용하게 쓰는 부분, 그것이 어떤 그 임직원들의 어떤 후생복지 분야로 또 쓰여지고 있는 것이 몸소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톱텍 앞으로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우리 앵커님 아까 지금 풀어주신다고 우리 5위를 강조해 주셨는데요. 1등으로 갈 수 있는 주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ICT 같은 경우도 신사업 개발실과 대외사업실로 조직 개편을 강하게 또 개편을 했습니다. 신사업 이제 대외사업실은 이제 기존에 했던 일이다라고 그냥 보고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신사업 개발실, 특히 스마트 X 사업 구현. 이 부분을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스마트 컨스트럭션 마켓 네트워크, 블록체인 등의 솔루션 확보에 나섰다.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4차 산업의 출발점을 견고하게 다지고 그쪽으로 사업을 몰두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그래서 포스코도요. 포스코 ICT 말고 포스코도 요즘은 이제 철강 업종만이 아닙니다. 양극화 물질도 만들어내고요. 아주 그 사업의 다양화를 지금 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4차 산업에 서서히 준비해가는 먼저 움직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계속 보유하면서 바이앤홀딩 해주시면 큰 수익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해서 지금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신규 종목 다시 한번 소개를 받아보고요. 한 종목 한 종목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종목은 10종목이고요. 도광산업, 두올산업, 한전 KBS, 한화손해보험, 웰크론,
CJ 오쇼핑, 삼성중공업, 호텔신라, 한전 KPS, 두산엔진 두 분이 겹치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한 종목이 또 겹친다라고 보여집니다. 한전 KPS 어떤 얘기를 또 관점을 다르게 해주실지 궁금하네요. 자, 최명성 소장의 종목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가볼까요? 네네. 제가 5종목 들고 왔는데요. 예. 이제 먼저 보강산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그 말씀 포트에 있는 종목인데요. 네, 보강산업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제 골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스콘 사업과 레미콘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요. 골재 사업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골재 사업 자체가 그 국가에서 허가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뭐 기득권을 누릴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그 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이 앞부분에서 좀 많이 한번 1차 올랐다가 2차 상승 후 많은 기간 조정을 한 후 다시 가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에 한 4,000원대 그때 한번 이제 추천해서 13,000원까지 간 기억이 있는데요. 보통 종목들이 2년에서 3년이면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세상 이제 제가 이제 18년 동안 트레이드 하는데 끼 있는 종목이 다시 간다 그런 이제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차트상 볼 때는 다시 가는 구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다시 보면은요, 그동안 바닥을 길게 조정을 끝내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보이면서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물론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은 주지만 이런 종목이 이제 과거에 한 3배 정도 상승했던 종목이 다시 갈 때는 이제 다시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보강산업은 회사 매출이 양호하고요. 요즘 또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9,000원까지 드렸는데 뭐 이제 봄에 이제 봄, 여름, 가을에 이제 골재 사업 내지는 건설업이 계속 각광을 받고 매출과 영업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3, 4, 5월까지 차분히 좀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두올산업입니다. 두올산업은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요. 자동차 내재 카페트 및 소재 등을 개발하는 이제 전문 기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의 1차 협력 액체가 되고 있고요. 현재 그 일본 닛산 자동차와 한국 르노 자동차와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두올 산업을 보면 재무제표가 아주 훌륭합니다. 제가 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먼저 좀 주봉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봉을 보실 때 이 종목도 상승과 하락, 조정 후 다시 상승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주식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그런 추세를 보면 되겠는데요. 일봉상 보시면 거의 작년 거의 10월부터 지금 3월까지 몇 개월까지 한 6개월 정도를 바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닥을 기고 있고 보시면 좀 팁을 드리자면 양봉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바닥을 기면서 양봉이 나온다. 그럼 누군가를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가격 변동은 없습니다. 이런 걸 특히 이제 대주주가 매입하는 구간 또는 세력이 매집하는 구간이라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뭐 아무리 좋은 종목 들고 있어도 두세 달 아니죠. 한 일주, 2주 안 가면 바로 바꾸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매집한 종목은 차악의 고점까지 다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 전고점 한 4,000원에서 4,2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봄, 여름, 가을 되면 어차피 소비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서 자동차 안에 이제 카페트라든가 내부 소재, 인테리어 이런 거 많이 이제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올 산업도 이제 이 종목도 바닥을 거의 완벽하게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시간 투자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차분하게 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한전 KPS입니다. 저 이제 몰랐는데 우리 윤병호 전문가님이랑 이제 같이 겹쳤다는데 보는 눈이 서로가 상당히 좀 애리한 것 같습니다. 역시 팀은 굉장히 화목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한전 KPS는 한국전력의 계열사인데요. 발전 설비 이제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 플랜트 및 유지 관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회에 25개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이제 한전 KPS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왔는데, 그래서 한국전력이 회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를 수주해서 완공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이제 유지라든가 보수 관리는 한전 KPS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전력이 원자력 그 공사를 하면은, 완성하면은 무조건 한전 KPS는 따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한전 KPS는 매출이 무려 1조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 KPS 쪽에서는 아무 투자도 없이, 그러니까 리스크 없이 한국전력이 가서 공사만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 수리만 하기 때문에 엄청난 발전이 있을 수 있죠. 또 리스크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보면 요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누적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주봉이 최저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시면 이제 고점 23만 원인데 저점 44,000원. 거의 이제 세 토막이 났죠. 주봉상 보시면 이 종목이 가장 쌌을 때가 53,000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상 볼 때 지금까지 한전 KPS가 거의 53,000원이 가장 바닥이었는데 더 바닥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그 윤병호 대표님은 상당히 좀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그래서 매수가 목표가는 5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는 55,000원 드리고요. 손절가는 40,000원을 드릴 테니까 이 종목도 차분하게 들고 가시고, 오늘 보니까 한전기술이 많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한전기술이 불과 한 달 만에 거의 60% 정도 상승이 나왔으니까 그 뒤를 이어서 한전 KPS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나손해보험입니다. 하나손해보험은 손해보험과 자산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 시장 점유율은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기 3분기 실적이 47% 증가하였고요. 회사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상 이 종목도 바닥을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포바닥 찍고 가는 이제 순간에 좀 조정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금리 인상 시에 보험회사가 좀 돈이 유보율이 많죠. 그러면 이제 금리가 인상하면 자연히 그 쌓여있는 돈이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순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험회사들 많은 수익이 볼 수 있고요. 특히 그 하나 손해보험과 뭐 롯데 손해보험 그런 손해보험 회사가 올해 각 리서치에서 발표한 바 따르면 20% 성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손해보험도 좀 잘 보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1,500원 전고점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8,5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여유있게 좀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웰크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웰크론은 고기능 극세사 섬유를 이용한 침구 및 섬유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능 또 고부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부직포라든가 마스크 또 방위산업 관련 제품을 제조 및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올해 보면은 작년도에 비해 매출이 50% 뛰었고 영업이익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회사 재무제표가 좋고 제가 특히나 이제 강조하는 게 3, 4, 5월이 무슨 달입니까? 이제 황사, 미세먼지 물론 봄이면 이제 꽃도 피고 좋지만 거기에 반해서 황사, 미세먼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월봉 하나만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세 종목을 편입하고 있는데 한 종목을 내리고 솔직히 오늘 이 종목을 좀 편입하고 싶었는데 그냥 의리상 세 종목 그냥 들고 가고요. 이 종목은 저도 오늘이라도 편입하고 싶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좀 월봉을 보시다면요. 2,000원대 출발한 주식이 9,000원, 무려 400% 수익이 났죠. 그 다음에 2015년이니까 그가 3년 전에 다시 2,000원대 출발한 주식이 얼마입니까? 10,000원, 500% 상승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700원이니까 최소한 많이 가면 9,000원이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5,000원에서 6,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 황사라든가 미세먼지가 방송이 나오면 일단은 이 종목을 좀 편입을 해야 됩니다. 일단 소액으로 해도 좋으니까 이 종목을 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제가 목표가를 일단 1차 6,000원인데 2차는 9,0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한 3월, 4월, 5월 초까지는 좀 들고 가시면 원금 이상은 충분히 은행 이자보다는 더 엄청나게 많은 이제 수익이 나지 않을까. 단지 손절가만 확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가 3,700원인데요. 손절가를 3,300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만 잘 지켜주시면 이번에 웰크론에 좀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웰크론까지 이야기를 남겨주셨고요. 특히나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매수 적기다라고 강조를 많이 해주셨네요. 자, 이제 윤병호 스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예, 일단 제가 CJ 50핑을 제가 지금 가져와 봤어요. 예, 저는 종목들 중에서 대형주에서 나오는 어떤 유상증자, 지배구조 개선, 합병, 이런 종목들을 상당히 제가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CJ 50핑이
2016년도 대비 126억이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어요. 상당히 그 높은 그런 증가율인데요. 2018년 추정치는 무려 1925억 상승이 예상된다. 이거는 이제 좀 착시 효과가 있죠. CJ E&M과의 그 합병 법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CJ 50빙 자체만의 그 사업이 아니고요. 합병 이후의 그런 기준이니까 그건 참고해서 알아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엣지 플러스 A 플러스 G 그리고 VW 베라왕, V 커머스 등 이런 그 보다 다양해진 판매 채널에 힘입어서 내수수비가 주춤하는 그런 시장 환경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시장 변동성보다 실적 장세에 이제 주목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차원으로 보는 거고요. 자, 여기서 CJ E&M과의 그 합병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는데 미디어와 커머스의 융합 단기적, 장기적 모멘텀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그 CJ E&M의 추천 보고서가 러시를 이루고 저거를 빨리 사고 싶은데 여의치 않은 경우 이 CJ 50핑을 사게 되면은 CJ E&M을 같이 사는 거와 마찬가지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목표가는 한 26만 원 정도까지 좀 높게 보고요. 손절가는 20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삼성중공업 이 종목 역시 지난번에 그 현대중공업이 또 유상증자를 해서 1조 원의 자금을 또 마련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삼성중공업도 이제 유상증자. 그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은 이미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일단 뭐 다 조정을 받고 적용을 받은 상태고요. 이 장기적 업황 부진에 치킨 게임의 승자 독식. 그러니까 이 종목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업종이 승자 독식할 수 있는 그 업종에 그래도 거의 대표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18년 이미 LNG선 컨테이너 8척, LNG선 2척, 12억 달러 신규 수주 확보한 상태에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그 건조한 한국형 LNG선이 이미 출항을 해서 미국의 셰일오일을 운반하러 또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그 한국형 그 LNG선 이런 부분도 특화된 어떤 그 운반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조선 쪽의 업황 호조가 이미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 해양 프렌트 업황 개선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다. 양수 겹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철강업계에서도 후판 가격을 좀 인상해달라고. 그 이유는 너희들 그 업황 어려웠을 때 후판 가격 좀 많이 내려갔으니까 다시 올려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업황 개선 시그널이 지금 확실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워낙 빠진 게 크기 때문에 그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가치 투자자들 분들 깨도 일단 좋은 종목이고 단기, 중장기 종목 아주 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상증자가 단기, 중기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멘텀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요. 4월 12일 날 청약이 있는데요. 이건 받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청약을 받고 중기 투자자는 분할 매수로 다 꾸준히 사주면 되겠지만은 유증 관련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는 그런 투자자분께서는 톡스타 윤병호 스타방에 오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은 방송 시간상 세세하게 설명 못 드린 점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호텔신라 참 어려웠던 그런 그 사드 보복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딛고 지금 다시 매출 신장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아주 돋보이는 그런 기업이죠. 2017년 3월에 사드와의 중국과의 사드 문제로 인한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그리고 또 EPS, 매출액 모든 그런 어떤 그 금액이 다 이렇게 상승하는 단계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재무제표를 잠깐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해외 공항 매출액이 국내 매출액을 추월하는 원년이 될 것이고 올해가 2018년도가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그랬나요? 뭐 비아냥거리는 건 아닙니다. 롯데 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그 롯데 면세점이 철수를 결정을 했죠. 그 반사 이익을 호텔 신라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사드 문제의 가장 큰 악재에서 그 4월에 우리 남북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고요. 긴장 완화가 기대되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 현존하는 지도자 중에서 가장 센 자, 제가 그 자자는 놈자자를 썼습니다. 가장 센 자, 두 사람의 그 회담도 5월로 예정되어 있고, 한층 더 다져진 한중 관계 개선도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관광 회복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이것이 만약 가시화될 경우에는 호텔 신라의 실적은 급상승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 주가의 상승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이 실적이겠죠. 실적이다라고 본다라면은 전년도에도 이만큼 실적이 나왔는데 올해 요만큼 더 좋아졌다라는 것보다도요, 전년도까지 상당히 어려웠는데 올해 엄청난 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턴 어라운드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종목은 그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아마 2배, 3배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작년까지 좀 어려운 그러한 실적을 보여줬다라면 올해부터는 아주 중국과의 어떤 그 개선 모습이 보이고 가시화된다라면 큰 실적 향상이 주가를 확실하게 띄워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강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 KPS 우리 지혜 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 저와 또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어서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출연할 때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포트에는 편집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종목을 제가 들고 왔는데 우리 뭐가 필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요거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런 그 발전 설비에 대한 그런 그 AS 관계, 관리, 사후 관리 이런 부분에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기업이고요. 물론 한정기술 말씀도 하셨지만 한정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초 처음 그 발주 받은 상태에서부터 급격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한전 KPS는 그 이후에 꾸준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역사적 저점에서 지금 막 올라오기 시작한 그런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올라갈 때 따라가기보다는 조정받을 때 조금씩 그 분할 매수 해주시면 큰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중장기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산엔진이 남았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지금 매수하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들고 나온 것이 아니고, 두산엔진의 이제 그 가장 큰 모멘텀은 이제 합병 이슈가 이제 발표가 됐죠. M&A가 이루어졌죠. 근데 이제 인수한 측이 사모펀드이고, 지금 소규모 사모펀드의 그 콘소시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사모펀드가 이 두산엔진을 계속 경영할 그런 의지로 다 인수를 한 것이 아니고요. 사모펀드의 그 특성상 좀 다듬어 놓고 좀 더 그 갈무리를 해서 다시 더 좋은 가격에 되팔기 위한 그러한 그 전략이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익절을 좀 해주시고, 제가 목표가 드렸던 거에 5,500원 드렸던 거에 오버됐기 때문에 일단 익절을 해주시고, 요거는 다음에 사모펀드가 다른 기업에 실제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피인수 될 때 그때 진정한 또 타점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구간에선 그러면 일단은 뭐 처리를 한 뒤에 다시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는 입장이신 그렇죠. 거죠. 두산엔진 뭐 가지고 계신 분들 고민이 좀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윤병호 스타가 조금 전에 뭐 톡스타 말씀을 잠시 해주셨는데요.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 후에
궁금하신 종목들은 회원가입 후에 종목 상담을 남겨주시면 또 원활하게 윤병호 스타와 함께 종목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또 검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0종목 살펴봤습니다. 포트폴리오 지금 5종목 잘 꾸려가고 계신데 좀 변동할 사항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최 소장님 혹시나 뭐 변동할 종목 있으십니까? 아직 그냥 그대로 들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예, 가지고 가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윤병호 스타님은 어떻게 변동이 있으십니까? 예, 뭐 아까 지명성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 이걸 바꾸고 싶은데 예. 의리상 저도 뭐 그런 똑같은 느낌입니다. 예, 그냥 알겠습니다. 가져가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조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포트폴리오는 지금 그대로입니다. 이화공영부터 포스코 ICT까지 총 5종목이고요. 현재 모두 보유 관점으로 목표가까지 홀딩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4477번님 SK 종목이고요. 27만 4천원에 비중 20% 전략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일단은 뭐 수익 구간이긴 한 것 같아요, 최 소장님. 네네네. 아주 축하드리고요. 상당히 그 우량주를 좋아하시는 시청자분 같네요. 축하드리고요. 뭐 27만 4천원에 20% 매수하셨는데 지금 이제 31만 1천원이니까 한 20%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SK는 뭐 우리나라에서 뭐 다 아시죠. 삼성, SK, 롯데 뭐 대기업 중에 하나고 뭐 세상 말로 뭐 잘 나가는 회사죠. SK 그 통신 사업이라든가 시스템 통합 서비스 제공이 아주 잘 되고 있고 뭐 회사 매출 영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이제 외국인 기관 매수만 좀 살펴보고 차트상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은 좀 매도가 나오는데요. 아직 기관이나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이쪽 기타 법인 쪽에서는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겠는데요. 항상 이렇게 회사가 좋고 실적이 좋고 뭐 매출이 좋고 또 외국인 기관까지 매수가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차트로 대응을 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 60일선에서 항상 여기 보이는 파란색 61선인데요. 61선에서 상승과 하락 또 여기서 상승과 하락을 하는데 다시 이 부분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보면은 31만 원이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 보시면 33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많이 해보니까 주식이 가장 뭐랄까요 힘들고 아쉬울 때가 뭐냐면 수익은 많이 났는데 들고 있다가 시장이라든가 또 악재 그 종목의 악재가 나서 그 손실이 날 때가 가장 좀 힘든 구간 또 세상 말로 열받는 구간 아닙니까? 근데 제가 18년 동안 전업을 했는데 수익 났을 때 우리 시청자분 너무 더블 바라지 마십시오. 더블 바라지 말고 20%든 30%든 수익이 났을 때 잘 챙기는 사람이 시장이 고수고 살아남지 대박 원하는 사람은 한 3년 못 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SK 지금 이 주식이 20% 수익이 났기 때문에 현재 20% 들고 계시면 31만 1천원 선에서 10% 일단 그 이제 이익 실현하시고요. 나머지 부분만 33만 3천원까지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 들고 계시면 10%는 현재 구간에서 일단 수익 챙기시고요. 나머지 10%만 좀 갈 때까지 가자.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SK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8245번님은 삼보모터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7,900원에 비중이 좀 높네요. 40%. 장기 목표가 궁금하다 하셨는데 성향 자체가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윤병호 스타님 어떻게 할까요? 예, 삼보모터스 지금 이 업종들이 다 잘 가고 있어요. 사실 조금만 실적만 조금 더 맞춰주면 상당히 좋을 텐데 그리고 중심 수급이 아직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실적도 조금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순이익은 좀 빠졌지만 영업이익은 조금 상승한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 자리가 기술적으로 판단해 본다라면은 아마 이 투자자분이 아주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매수를 하신 모양인데 아무리 좋은 종목도 누울 자리는 항상 보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주식시장이고요. 그 기업의 가치는 좋아도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또 손절을 해줘야 되는 것이 또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7,600원이 무너진다라면 일단은 지금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좌에 닫히면 안 되기 때문에 계좌가 그래서 7,6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일단은 그 정도 떨어지면 일단
완전 손절을 하지 않더라도 절반 정도는 분명히 팔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뭐 한 12,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000원 정도의 중장기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제일약품이고요. 9348번님의 문자입니다. 64,000원에 비중 10% 추가 매수 구간이냐라고 여쭤보셨어요. 최명성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 좀 내용 말씀드리고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약품은 회사로서는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제일파마홀딩스라는 주식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인데요. 이제 한국 화이자와 제휴된 회사고, 뭐 시중에 다 알고 있는 뭐 비아그라든가 아니면 이제 고혈압 치료제 등 여러 가지 제품을 지속적으로 이제 내놓으면서 많은 시중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회사 실적 다 좋습니다. 좋은데 차트를 보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우리 시청자분께서 64,000원대 64,000원에 매수하셨네요. 그래서 현재 57,000원이면 마이너스 15% 정도 냈는데 아무리 회사가 좋고 실적이 좋아도 그 차트는 이제 과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데, 앞에서 보시면 장대 양봉과 거래량, 또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 또 장대 음봉과 거래량이 좀 왔는데, 잘 보시면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15% 정도 손실이 났지만 바닥을 지지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알겠지만 21선, 61선 위에 올라와야 주식이 가는 겁니다. 좀 앞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기 보시면 이게 21선이죠. 이 검은 선이 21선에 왔을 때 상승, 또 여기 보십시오. 21선에 왔을 때 상승, 또 61선에 왔을 때 상승인데, 이 주식은 현재 61선과 21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깨졌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리 회사가 좋더라도 일단은 그 선은 과학이고 21선, 61선, 11선 위에 있어야 수익이 나지, 그 아래에 있으면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닥은 지지했지만 제 경험상 1차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면요, 21선 위 6만 원이 넘었을 때 추가 매수, 또 61선인 64,000원, 65,000원을 돌파했을 때 추가 매수하시고, 지금은 좀 관망 자세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한 정답은 21선 6만 원을 돌파해서 상승할 때 그때 추가 매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제일약품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론글로벌 0922번님의 문자고요. 11,200원 매수가입니다. 비중이 꽤 되네요. 35%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임병수사님 어떻게 할까요? 예, 이 종목은 지금 언제부터 이제 보유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거를 날짜를 제가 모르는 것이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죠. 이 종목은 이제 고배당주 쪽에 속하는 종목이고요. 하수처리 쪽에 그 테마에 묶여 있는 그런 종목이고, 뭐 코오론 글로벌 그러니까 상당히 그 대형주 같이 느껴지는데 소형주입니다. 아주 소형주고요. 뭐 임대업 같은 거 이런 것들 영위하는 기업인데 어떤 핫한 부분은 없다. 보통은 중간은 가는데 어떤 뭐 시장을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종목이고요. 아직도 올라오면 매도를 많이 얻어맞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길게 봤을 때요. 그래서 당분간의 어떤 그 급상승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9,470원, 9,470원을 제가 손절 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그 위치 오면은 그 위치가 지켜지지 않는다라면 미련 갖지 말고 일단 정리를 해주시고, 좀 지금 시장에서 좀 핫한 부분들, 그런 종목들이 우량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찾아서 수급도 좀 원활하게 들어오고, 지분 변동도 막 있고 하는 종목도 찾으면 더 좋겠지만은요. 그런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목표가는 12,500원 드릴게요. 상승으로 간다라면 12,500원까지 온다라면 일단 청산을 해주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오론 글로벌 같은 경우에 지금 12,500원 목표가까지 한번 보자. 그리고 손절 라인도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매수해도 될 만한 타이밍이냐라고 여쭤보신 종목, 오늘
또 신고가 경신한 종목이죠. 네이처셀인데 이 종목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소장님 어때요? 네이처셀은? 질문을 아주 잘하셨는데요. 네이처셀은 그 5,000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62,000원, 65,000원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3배 정도 왔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10만 원을 투자했다면 그분은 이제 13배 13만 원을 벌었죠. 근데 나는 그분을 이제 도와주러 가는 꼴이겠죠. 물론 이제 차트를 좀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제 이 35,000원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더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뭐 시중에는 뭐 10만 원 간다는 말도 루머도 많죠. 근데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반대하고요. 좀 이렇게 팁을 좀 드리자면은, 네이처셀이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물론 회사 매출 순이익은 늘어나는데 BPS라는 게 있습니다. BPS. 그러니까 네이처셀을 오늘 만일 무슨 일이 있어서 청산했을 때, 이 회사를 청산했을 때, 오늘 내가 이제 나는 62,000원 주고 네이처를 한 주를 샀다. 그러면 만일 회사가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청산을 하게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BPS 보면 805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산 가치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현재 이 회사의 매출이라든가 순위로 봐서는 이제 62,000원이면 고평가입니다. 물론 이제 세력이 힘이라는 게 있죠. 어떤 종목이든 세력이 뭐 올릴 때까지 올리면 갈 수 있죠. 이 종목도 35,000원 시작이기 때문에 7만 원까지는 갈 수 있지만 현재가 62,000원이기 때문에 7만 원에 갖자 10% 먹자고 갈 수는 없죠. 이미 1,300%가 올랐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절대 반대하겠습니다. 매수하지 마십시오. 네. 매수하지 말자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감지수 이제 바로 체크할 시간인데요. 코스피부터 만나볼까요? 코스피 지수는 2,490선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거의 뭐 하락폭이 보이질 않을 정도까지 약보합권으로 올라왔고요. 일단은 오늘 일중 흐름을 좀 살펴보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470포인트대까지 밀렸던 시장이 2,490선 회복을 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특히나 장 후반에 꾸준하게 지수가 차곡차곡 올라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보시다시피 개인만 삽니다. 기관이 좀 매수로 돌아서나 했는데 다시 매도로 전환을 했네요. 113억 원 매도 나오고요. 외국인은 168억 원 매도입니다. 개인만 사고 있네요. 시가총액 3위 종목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SK하이닉스는 강보합 전환이 됐습니다. 장 후반에. 삼성전자 여전히 하락하고요. 현대차도 빠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자, 포스코가 2%대까지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KB금융도 상승폭이 1% 후반대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893.44포인트입니다. 일단 890포인트 지지하면서 마감이 되고요. 900포인트 향해서 차곡차곡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장 후반에 꾸준하게 지수가 올라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점 대비해서 거의 다 지금 만회하면서 올라온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변동 상황이 있는지 볼 텐데 여전히 외국인과 개인이 사고 개인의 매수 물량이 좀 줄었네요. 284억 원대까지 개인 매수 물량 줄었습니다. 외국인은 379억 원 사고요. 기관은 505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이제 1분도 남지 않았는데 짚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전히 하락하고요. 신라젠 어제 장 후반에 갑자기 하락 반전했었는데 오늘은 강보합입니다. 바이로메드도 강보합, 메디톡스가 2%대 하락, CJENM은 약보합권 유지를 하면서 지금 장마감 예상이 됩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네이처셀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이처셀이 시총 6위까지 올라왔고요. 무려 주가 흐름이 오늘 15% 가까이 상승합니다. 오늘 신고가 또 경신하면서 6만 원대도 넘어섰습니다. 티슈진 1.6% 하락, 셀트리온 제약이 0.8% 상승, 포스코 캠텍은 오늘 또 5만 원이 살짝 무너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요. 펄어비스가 요즘에 지속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주식이 지수가 뭐 하락하든지 오르든지 계속 빠지는데 오늘은 그래도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시총 10위는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 금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의 긴 시간이 또 마무리가 된 건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고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모두 정별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월 달 좀 힘들었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3, 4, 5월 이렇게 북미 회담이 있을 때까지는 시장은 좀 무난히 좀 긍정적으로 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희망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다음 주는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네네. 네, 다음 주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윤명수 스타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장 처음엔 좀 우려를 좀 많이 했었고요. 예. 예. 처음에 미국장이 좀 둔화된 상태에서 아침에 항생지수가 출발하는데 상당히 좀 안 좋게 출발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좀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서 우리 시장에 대한 우리 유동성도 좀 기관들이 상당히 풍부한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실적도 좀, 기업 실적들이 좀 잘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또 센 사람, 아까 얘기 드렸던 저 북쪽에 있는 사람도 또 개선을 좀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면이나 모든 면이 좋아지는 것 같고 해서 4월 달에 또 우리 대통령하고의 만남도 성사가 된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다 좋거든요. 다 좋은데 저쪽에 센 사람 한 분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거의 공황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막 불안함까지 막 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역 전쟁에 대한 그런 촉발 문제가 그 사람 입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우리 자체만의 문제도 지금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버거운데 그쪽에서 자꾸 저렇게 안 좋은 얘기를 자꾸 내놓으니까 중국과의 또 무역 분쟁 얘기도 나오고요. 자기 국무장관도 잘라버리고 경제 고문도 잘라버리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FMC의 의장도 자기 사람을 갖다 앉혀놓은 것 같아서 일본의 아베 밑에 구로다 성격의 그런 아주 심부름꾼을 자기 의지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갖다 놓은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불안한 마음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이프가드 문제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하고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능력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체크하기 전에 두 분을 먼저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의 최명성 소장, 서울경제TV의 윤병호 스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지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장 후반에 상승 반전을 했네요. 2493.97포인트에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0.45%까지 상승 복귀하면서 894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0.8원 80전 상승했네요. 1066원 2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에서 핫했던 종목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이번 한 주가 좀 잘 끝났다 이렇게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면요. 3번은 때론 4번은 상승했고 이번 주에 하루 정도밖에 하락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은 더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것을 실수인지 몰라도 한국에 있는 미국을 철수하겠다 이런 얘기 했다가 백악관 입장에서 그것은 좀 아니다 이런 엇갈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주 한국 증시의 기본적인 트렌드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따라서 일희 때로는 일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도 오늘 이슈가 됐던 종목들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어떤 종목들 온라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대차입니다. 오늘 주총했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를 좀 보실 것 같고요. 자, 동국제강 나는 이제 철강 관련돼서 미국에 이제는 수출 안 하겠다 그런 코멘트가 있어서 충격이 있던 종목입니다. 또 이어서 카지노 그리고 필룩스 국동 마지막으로 카카오 5개 종목을 리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차부터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현대차 현재 주가가 오늘은 보합세의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주총회 했다는 것을 뭐냐면 1년 동안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도 보여준 날인데 현대차를 투자하셨던 분들은 오늘 냉담하게 오르던 아락하던 관심 없다 즉 보합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현대차 오늘 보합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현대모비스는 오늘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액면상으로 보면 현대차가 주총이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 현대모비스가 상승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신 표가 현대자동차의 지난 2017년도 3분기 분기 보고서입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현대차의 최대 주주가 현대모비스입니다. 그것도 지분율이 20.78%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2018년도 주주총회 전까지는 순환출자 이런 부분들 지금보다 엄격히 좀 만들어달라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 오늘 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강조드렸던 것처럼 오늘 주총이 열렸고요. 오늘 주총 오늘 오전 9시 열렸습니다. 그 가운데 내용이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영업보고 그리고 감사부 했었고 또 부의 그 네 개 의안이 있었는데 오늘 소액주주가 이번에 그 현대차 주총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지배구조 개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했는데 일단 의장이 정확하게 얘기 못했고요. 그런 의안에 대해서 그런 질문에 있어서 답변 안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팁을 보셔야 될 것이 답변을 안 했다는 것이 현대차가 지배구조 개편 관련돼서 얘기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보고안 그리고 부의 안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로 현대차에 관련돼서 주가가 보합이지만 어쩌면 지금부터는 현대모비스 관련돼서 지배구조 개편에 이슈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국제강입니다. 자, 동국제강이 좀 세련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이 시각 정확하게 10,000원 맞췄습니다. 고가는 1,150원 그리고 저가는 9,940원까지 갔다가 오늘 금요일날 마감한 부분이 0.99% 그러니까 약 100원 정도 하락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무엇보다 동국제강도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기본 내용이 이것인데요. 철강업종 관련돼서 우리가 빅3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포스코, 현대제철 그리고 동국제강이 빅3를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국제강 관련돼서 오너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수출을 당분간 안 할 예정입니다. 왜 이런 얘기냐면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그 철강 관련돼서 관세가 기본적으로 부가를 높이 하기 때문에 이럴 바에 나는 미국에 장사 안 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동국제강이 대미 수출이 약 3%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액면으로 보면 어떨지 몰라도 미국 수출을 당분간 안 하겠다. 이것은 결국 무엇보다도 포스코 3사가 철강업체 3사 관련돼서 동국제강이 어쨌든 수출하는 거 있어서 나는 손해보면 안 하겠다는 거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시장에서는 0.9%밖에 하락 안 했다는 것은 동국제강의 판단이 맞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이 동국제강이 너무 빠른 판단인지 몰라도 시장에서는 장 마감하고 보니 1% 안팎의 약세를 보고 있다는 걸 보면 동국제강의 판단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카지노 관련주에 대한 리뷰를 들어보겠는데요. 자, 지금 들어 카지노 관련주 지난 2017년도 4분기를 보면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강홀랜드 여러 가지 이슈가 참 복잡한 기업 중에 하나가 강홀랜드인 것 같고요. 자, 파라다이스 그리고 GKL 이 두 종목이 2017년도 4분기 기준으로 보면 실적이 적자 전환되거나 아니면 영업이익이 약 영업 손실로 될 정도로 상당히 부진한데 오늘의 주가를 보면 5개 종목 관련돼서 코텍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게 카지노 관련주라기보다 베팅할 때 그 모니터 부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면 이렇게 강홀랜드, 파라다이스, GKL 이 세 종목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가운데서 저는 강홀랜드를 좀 추천드리고 싶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카지노 관련주의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강홀랜드 관련돼서 상당히 정부가 입장을 강하게 내놨습니다. 정부라기보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보이겠는데요. 자, 강홀랜드 관련돼서 채용 비리 부정이라고 확정된 즉
공소 사실에 포함됐던 226명여 명이 직권으로 면직을 하겠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어쩌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자녀가 있으시다면 강원랜드에 이번에 지원했습니다. 근데 성적이 잘 나왔는데 이런 특혜 논란에 의해서 떨어졌습니다. 그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다만 강원랜드 관련돼서 이런저런 부정적인 소식이 나왔지만 정부를 통해서 아직까지 그것이 확정은 아니죠. 226명이 직권 면직하겠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제가 볼 때 강원랜드 오늘의 주가는 하락했지만 기본적으로 강원랜드 관련돼서 이제는 부정적인 이슈가 다 털렸다 그런 관점으로 봐서 제가 볼 때는 강원랜드의 주가 지금부터 하락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강원랜드 노동조합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면직을 하겠다라고 판단된 200여 명 있지만 그 가운데서는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청탁일지 몰라도 그 사람이 상당히 노력했던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직권 면직이 된다면 소송하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예상보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방선거 관련돼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공공기업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권 면직 그 자체는 그 가운데 포함되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강원랜드 관련돼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 다 이제는 다 시장에 퍼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필룩스 그리고 국동 이 종목에 대한 리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센스 있으신 분들은 국동 그리고 필룩스 이런 내용들이 왜 나왔나 이렇게 말씀 들어보겠는데요. 시작 현재 필룩스가 13,200원 그러니까 2.58%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주가가 최근 들어서 급등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자, 필룩스는 지난 3월 달에 공시를 했습니다. 어떤 공시를 했냐면 필룩스가 저거죠. 뭐 여기도 있겠지만 저 LED 전구 만드는 기업인데 우리는 바이오 쪽을 진출하겠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주가가 그동안 급등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필룩스가 지난 3월 8일 날 우리는 바이오 관련돼서 MOU를 체결했다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급등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종목 관련돼서 국동에 대한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동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유통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 3월 14일 날 주총에 대한 나와 있는데요. 주된 내용이 뭐냐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3월 29일 날 이제는 바이오에 진출하겠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자, 주된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관 일부 변경권인데 이 내용이 좀 살펴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도 바이오 관련돼서 노력하겠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차트를 통해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 좀 복잡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난 시기에 정확하게는 3월달 초 이후에 어떻게 보면 필룩스가 이제는 바이오 쪽에 진출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하기 전에 즉 2월 말부터 주가가 3,000원대부터 13,200원대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동이 나도 참을 수 없다. 나도 바이오 쪽 하겠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자, 주가적인 측면을 보면 비슷한 패턴이죠. 어쩌면 지난 시기에 공시 이후에 올 같은 경우에는 5,290원. 물론 오늘 이후에 즉 다음 주에는 주가가 얼마나 급등할지 몰라도 필룩스의 예를 보면 국동이 상승할 수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생뚱맞은 기업이 과연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판단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시장들이 바이오 쪽에 이런 정관 변경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카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죠. 자, 카카오가 시작 현재 14만 1,000원대 그러니까 0.35% 약세를 좀 보이는데요. 자, 지난 시기에 카카오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공시를 했습니다. 어떤 공시했냐면 카카오 모빌리티죠. 어쩌면 이제는 카카오가 카카오 택시를 통해서 잡을 수 없을 때는 때론 1,000원, 때론 2,000원 정도 더 주시면 즉시 배차하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서울시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는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돼서 만난 적은 있지만 1,000원, 2,000원 추가적으로 돈을 준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어. 따라서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어쩌면 카카오가 카카오티를 비롯해서 즉시 배차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그 주무부서인 어쩌면 교통부가 우리는 얘기한 적이 없어. 그리고 서울시는 그것이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시 운송사업법에 따라서 미터 요금 외에 추가 요금을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어쩌면 지난 시기에 카카오가 그런 카카오티 배차 관련돼서 증권사가 때로는 18만원대 19만원 제시했는데 결국 이런 데이터가 틀렸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이번에 카카오가 이런 부분들 예상보다 엇박지 않았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전체로 이번 주에 핫5 종목 관련돼서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따라서 흔들렸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핫5 종목들 다음 주에는 큰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핫5 종목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주 전략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평촌금융센터 전희승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주 전략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경기 지표를 저번 며칠 전에 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이제 앞으로 좀 제조업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ISM 제조업 지수에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인 즉슨 2000년 이후에 쭉 그 S&P 500 지수 그 매출액 증가율이 ISM 제조업 지수와 흐름이 굉장히 좀 비슷하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동행하거나 이 두 가지 지표가 그리고 또는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매출액 증가율에 약간 좀 선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그 연방준비은행 그 5곳의 연방준비은행에서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좀 잘 나왔죠. 이것이 ISM 제조업 지수보다 조금 더 선행하는 그런 좀 지수로 많이 주가 지수와 많이 흐름이 맥락이 좀 비슷하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이제 FOMC 그 이후에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좀 될 텐데, 이때 이제 제조업 지수 또 경기가 굉장히 또 주목받게 되기 때문에, 이 경기가 괜찮다면 주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은 굉장히 좀 양호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업종을 좀 보시게 되면, 국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흐름을 좀 보자면, 의료업종, 그리고 또 의료정밀, 의약품, 코스피에서도 그 의약품 쪽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고요. 코스닥도 현재 제약업종이라든지 두 번째는 인터넷 업종 두 가지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되는데 일종의 마트 효과라고 볼 수 있죠. 좀 수급에 좀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좀 좋다. 그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지켜볼 만한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업종 있다면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잘 나가는 업종 테두리 안에 있는 종목을 꼽아봤는데요. 한국전자금융 말씀드립니다. 한국전자금융이라는 종목은 월봉으로 조금 길게 차트를 보시면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좀 종목인데요. 물론 이제 그 우상향을 하기 위해서 일봉상의 주가 부침은 곳곳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침 이후에는 항상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3차적으로 지금 이번 연도만 세 번째 지금 돌파를 좀 진행하고 있다. 그 의미 있는 고점을 좀 돌파하는 부분은 분명히 좀 막힌 그 매물벽을 좀 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그가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좀 봅니다.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오스크를 좀 판매를 하고 있죠. 현재 그 커피 체인들과 좀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 올해 2분기 정도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하게 될 거고요. 키오스크는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이 이제 확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증가율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인 주차장이 이제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매년 무인 주차장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5년차 고성장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되는 그런 사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재는 대학교라든지 역사 쪽으로 사이트를 굉장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는 나이스 핀링크라고 하는 회사 합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합병을 했기 때문에 지난 4분기부터 연결 실적이 반영하면서 올해는 이제 고정비 절감 효과로 해서 이제 수익성 개선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매수가는 12,500원에서 12,300원 정도, 손절가는 11,800원, 목표가는 14,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한국전자금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시기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B금융투자 평촌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